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FDA가 화이자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을 12살 이상으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같은 연령대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 백신 정책과 국내 방역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해 대상 확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면역 저하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역 저하자는 백혈병과 림프종, 장기 이식과 암 환자 등인데 백신을 2회 맞아도 항체가 잘 생기지 않아 접종 완료 2달 만인 지난해 11월 3차 접종을 한 상태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지난 2일까지 단 일주일 만에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일주일의 확진자 1,000만 명 증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이며 기존의 최다 기록보다 2배 정도 빠른 겁니다. 프랑스 의회가 백신 미접종자의 식당과 술집 등 공공장소 출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의료 체계의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면서도 방역 규제는 강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된 사람이 6명 확인됐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에서 동시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지난해 초 미국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규모 감소에 이어 위중증 환자도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방역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1,000명대를 유지해온 위중증 환자가 973명으로 줄었다며 감소 추이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같은 감소세는 고령층의 백신 3차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감염자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4일 기준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은 78.3%에 달합니다. 높은 3차 접종률에 한때 전체 감염자의 35% 안팎을 차지했던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이번 주에는 17% 내외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는 분명하다며 중증 사망 위험을 93% 넘게 떨어뜨리는 3차 접종을 반드시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보다 전파력은 크고 중증 화율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증 화율이 낮더라도 높은 전파력의 환자가 급증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한 방역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전파력은 델타 변이의 2~3배로 추정됩니다. 이미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해외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감염자가 늘어난 만큼 위중증 사망자는 속출하지 않아 중증화나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오미크론이 폐 손상을 좀 덜 일으키기 때문에 중증 위험률이 좀 떨어진다라는 추가적인 동물 실험 단계이긴 하지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전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는 해외 상황과 일부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 만큼 아직 일반화하기엔 이르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오미크론 감염자가 대부분인 영국의 경우 자연 감염이 많아 중증화율이 낮을 수 있어 인구 대비 1.2% 정도만 감염된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지금 여태까지 누적된 확진자 수가 인구 대비해서 거의 20%에 가깝습니다. 재감염의 경우에 상당히 증상이 온화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위중증률에 대해서 경우가 좀 다를 수 있다는. 치명률이 낮다고 해도 전파력이 크면 환자가 급증해 의료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중증화율이 낮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오미크론에 맞춘 방역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신속 항원 검사를 확대해 감염 여부를 빨리 확인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중증화 위험이 있는 고위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 치료하기 위한 건데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만큼 1차 검사로 활용한 뒤 PCR 검사를 추가할지 등 보완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주의 특성은 상기도에서의 증식이 굉장히 활발하고 감염 초기라 할지라도 배출량이 많아서 신속 진단 키트로 충분히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증상이 더 악화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는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한. 또 오미크론 확산으로 무증상 경증 환자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재택치료 시스템 안정화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의원급까지 코로나19 환자를 볼 수 있게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 백신 추가 접종 허용 나이를 16살 이상에서 12살 이상으로 낮추기로 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외 허가 사항과 연구 결과, 정책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국내 방역 상황 등을 함께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2살에서 17살 추가 접종 여부를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은 만 18살 이상 성인입니다. 추진단은 소아 청소년에 대한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정부가 면역 저하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이 다른 나라의 4차 접종률 추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4차 접종 추진 여부 등은 예방접종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현재 4차 접종을 검토하는 과정이고 시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면역 저하자는 급성 만성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암, 장기 이식 등의 환자를 말하며 약 1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을 2회 맞아도 항체가 잘 생기지 않아 2차 접종 완료 2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11월 3차 접종을 시작했고 4차 접종을 하게 된다면 3차 접종 90일이 지난 시점인 2월 중에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반발하며 집단 휴업 논의에 나섰던 자영업자 단체가 휴업 돌입 방침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자 자영업 총연합은 집단 휴업 돌입 여부를 논의한 결과 찬성 의사가 절반을 넘지 못해 집단 휴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관계자는 잇따른 영업 제한으로 매출 타격이 심각한 상황에서 휴업까지 돌입하게 되면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예정대로 정부를 상대로 영업 손실 보상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오는 12일에는 국회 앞에서 회원 299명이 모여 집단 삭발식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자영업자 단체인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도 오는 6일부터 일주일 동안 영업 제한 시간인 저녁 9시 이후 간판이나 매장 불을 켜는 이른바 점등 시위로 항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2일까지 일주일 동안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주일 확진자 1,000만 명은 2019년 말 코로나19가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된 뒤 처음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기존 대유행 기간의 최다 기록보다 2배 정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일 하루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2억 9,141만 3천여 명, 누적 사망자는 546만 1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은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서 감염자가 급증하며 가파른 확산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FDA가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오미크론으로 감염자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는 폐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FDA가 추가 접종 허용 나이를 현재 16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맞출 수 있는 백신은 화이자 것입니다. 또 추가 접종 간격도 현행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였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면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12세부터 15세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백신 접종이 허용돼 이미 6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런 만큼 수백만 명의 아동이 곧바로 추가 접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학교를 폐쇄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Now, if a student tests positive, other students can take the test and stay in the classroom if they're not infected.
rather than closing the whole school or having to quarantine. We can keep our K through 12 schools open. 미국에서 가장 큰 교육구인 뉴욕시와 뉴욕주는 학교를 열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검사를 늘려 양성이 확인된 학생만 집에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We are going to keep our schools open and ensure that our children are safe in a safe environment. The transmission rate was less than 1% inside a school. In a household, it was over 15%. 하지만 뉴저지주와 미러키시 등 일부 지역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는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는 감염자 확산 탓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어 또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집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프랑스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들의 공공장소 접근을 한층 어렵게 만드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오미크론 확산이 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추가적인 방역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의회는 백신 미접종자가 식당과 술집, 기타 공공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일부 공공장소에 대해 백신 접종 증명, 음성 확인, 감염 후 회복 증명 등을 입증하는 건강 패스가 있는 사람들만 허용해 왔는데 이를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En premier lieu, le projet propose un approfondissement des mesures de protection et transforme le pass sanitaire en pass vaccinal. 건강 패스를 완전 접종 또는 감염 후 회복을 증명하는 백신 패스로 대체해 백신 미접종자가 음성 확인서만으로 공공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게 됩니다. 법안이 채택될 경우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구의 77%가 백신을 접종했지만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성인이 400만 명 이상이라 반발이 예상됩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의료 체계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방역 규제는 강화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We'll keep everything under review. Of course, we keep all measures under review, but the mixture of things that we're doing at the moment is, I think, the right one. 영국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재택근무 권고 등의 플랜 B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는 오미크론 변이가 다른 변이에 비해 덜 심각해 보이고 백신도 있어서 지난해 이맘때보다는 훨씬 상황이 낫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이스라엘에 이어 브라질에서도 코로나19와 독감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되는 이른바 플루로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계주에서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 생후 1년 된 영아부터 성인까지 지금까지만 6명이 확인됐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질 북동부 세아라주 당국은 현지 시간 3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와 A형 독감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된 이른바 플루로나 사례 3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도 포르탈레자에 사는 생후 1년 된 아기 2명과 50대 남성 1명입니다. 두 아기는 입원했다 상태가 악화하지 않아 퇴원했고 50대 남성은 증상이 가벼워 입원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남동부 리우데자네이루 주에서도 16살 소년이 코로나19와 A형 독감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소년은 지난주부터 감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번 주 의료시설 2곳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플루로나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운동선수인 이 소년은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모두 맞았으며 증상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 당국은 코로나19와 독감에 동시 감염된 환자가 1명 더 있다고 밝혔으나 신원과 건강 상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상파울루에서도 한 언론인이 지난달 말 검사에서 코로나19와 독감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자가격리 상태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임산부의 플루로나 감염이 보고됐습니다. 코로나와 독감에 동시 감염된 세계 첫 사례로 알려졌지만 지난해 초 미국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다비드 초케우앙카 볼리비아 부통령이 뒤늦게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했습니다.
원주민 후손으로 전통의학을 신뢰한다며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음을 시인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진단키트 부족 현상에 심화하며 당국이 코로나19 검사 규정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 고위 관리는 의료 체계가 빠른 속도의 감염 확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검사 시스템을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시간과 인력 소요가 많은 유전자 증폭 PCR 검사 대신 신속 항원 검사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시스템 재정비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지 시각 2일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6,500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4배가량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검사 수요도 크게 늘면서 진단키트 부족으로 제때 검사받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지방에서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프랑스의 IHU 지중해 감염 연구소는 이 변이를 B16402로 명명했으며 아프리카 카메룬 여행자에게서 최초 확인 후 마르세유에서 12명에게 전파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이 변이가 46개의 돌연 변이와 37개의 유전자 결핍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논문은 동료 평가 전 단계로 아직 학술지에 게재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 CES 2022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서울관이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관은 전 세계 스타트업 전시 공간인 유레카 파크에 약 31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돼 지난 2020년 서울관을 처음 조성한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참가 기업은 모두 25곳으로 이 가운데 6개사는 사전 심사에서 CES 혁신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서울관에서는 CES 기간 매일 참가 기업들을 홍보하는 서울 피칭데이가 열립니다. 새해를 맞은 기업들의 화두는 무엇일까요? 기업들은 신년사에서 한 목소리로 고객과 디지털, ESG 경영을 언급하며 올해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올해 신년사도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전달된 최고 경영자들의 메시지에 공통적으로 언급된 단어는 ESG 경영, 친환경과 사회적 기여, 지배구조 개선이었습니다. 환경보호와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끝없는 투자와 노력을 통해 모범적인 사회적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두는 디지털 시대의 생존 전략. 온라인과 오프라인, 금융, 제조업을 가리지 않고 디지털 전환에 기업의 사활을 걸었습니다. 우리 역시 디지털로의 온전한 피보팅만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위한 유일한 해법입니다. ESG에서 낙오가 된다면 아무리 기업의 재무제표가 우수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는, 살아남을 수 없는 모든 고객들이 디지털 고객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마다 고객 중심의 활동에 전념해야 한다는 목표도 뚜렷했습니다. 고객의 일상에 더 깊숙이 다가가고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고객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는지 원점에서 생각하고 안전, 방역, 서비스 등 ESG 경영과 디지털 그리고 고객, 기업들이 던진 2022년의 화두가 1년 동안 어떤 결실을 맺을지 치열한 생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설 선물이나 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 가공, 수입업체, 유통, 조리, 판매업체 2,800여 곳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이나 신고 없이 제조,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파는 것,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는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는지 등을 주로 점검합니다. 또 선물과 제수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와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과와 사과, 굴비, 주류 등 1,900건을 수거해 잔류 농약이나 중금속, 식중독균이 있는지 검사합니다.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7조 5천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여행과 숙박, 문화, 레저 등 서비스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7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6.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숙박과 항공 결제가 늘면서 여행, 교통 서비스 거래액은 1조 20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6.6% 증가했습니다. 배달 음식 거래액은 2조 719억 원으로 26.1% 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2조 5,287억 원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2.9% 증가했습니다. 유명 직구 배송 대행 업체에 등록된 신용카드의 정보 유출로 해외 부정 사용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카드사들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카드사들은 최근 배송 대행 업체 A사에 결제 기록이 있는 회원들에게 카드 정보 유출 가능성과 대응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현재 국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사의 카드 정보를 등록한 고객 가운데 일부가 자신이 이용하지 않은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가 승인돼 카드사에 피해를 신고했다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드 정보 유출로 해외 부정 사용이 발생할 경우 회원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면 회원은 결제액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가 부정 사용을 막으려면 새로 카드를 발급받는 게 안전합니다. 농촌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많은 소도시가 초고령 사회를 넘어서 이른바 초초고령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경남 의령군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전담 부서까지 설치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데요. 박종혁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시골의 작은 학교 인근 주택가입니다. 새 주택을 짓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귀촌을 원하는 가정에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농촌 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가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해결책으로 주거 지원을 하는 겁니다. 또 빈 집을 정비해 귀촌 가정에 제공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 새 가구가 입주해 초등학생이 5명 늘었고 앞으로 5가구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학교 살리기 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지역에는 지역의 인구가 유입됨으로 해서 지역이 또 발전하는 그런 좋은 현상들을 유발하는. 의령군은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초고령 사회 기준인 20%를 훌쩍 넘어 38%에 달합니다. 이렇게 지역이 소멸할 위기에 직면하자 소멸위기 대응단이라는 부서를 만들어 인구 증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어령형 소멸위기 대응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령군은 인구 유입과 또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활기차게 변모할 것으로. 우선 귀농 청년 유입을 늘리기 위해 청년들이 주거와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창업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창업 비용도 지원하기로 해 청년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고부가 가치적인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 이제 농산물의 가공을 생각하게 됐고 경남 의령의 청년 노금이로서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청년 정책 외에도 도시 은퇴자 맞춤 주거단지 조성, 드론 실증 도시 유치 등 4개 분야 24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자체의 실험이 과연 어떤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한국 반도체 제조사들과 배터리 제조사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현지 시각 3일 보도했습니다. LG그룹은 2023년 워싱턴 DC에 로비 사무소 개소를 검토 중입니다. LG의 배터리 부문 계열사인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워싱턴 정가에 연줄이 닿는 현지인을 채용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와 의회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로비 확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영업 관리를 위한 국제 지부를 지난달 설립했습니다. SK의 에너지 관련 계열사 SK E&S도 뉴욕지사 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삼성과 현대, SK, LG 등 한국의 4대 기업이 로비 확대 노력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들은 최근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 같은 전략 물자를 미국 내에서 생산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머리를 감다가 한 움큼씩 빠져나가는 머리카락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탈모 원인은 유전적 영향도 있지만 그 외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는요. 탈모의 징후와 진단, 그리고 잘못 알려진 상식과 올바른 치료까지 두피 관리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탈모 인구 1000만 시대. 5명 중 1명이 탈모로 고민하고 있다는데요. 요즘 막 머리도 빠지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흰머리도 생기고 막 이러는 것 같아요. 모발은 좀 약간 힘이 없는 것은 또 예전에 비하면 걱정은 될 수가 있죠. 한 통계에 따르면 탈모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랍니다. 이 같은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새해 목표로 다이어트 못지않게 탈모 치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탈모는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 안에 어떤 과학 원리가 있을까요? 이 모든 궁금증 사이언스 앤 라이프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한 예술대학교. 이곳에 자기관리에 그 누구보다 철저한 교수님이 있다는데요. 바로 이분. 자기관리 중에서도 특히 탈모 관리의 진심, 자칭 이 구역 전문가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탈모가 걱정이라고 해서 왔는데 탈모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탈모라고 해서 제가 머리가 막 빠지고 막 또 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요. 어느 순간 그 머리가 얇아진다는 걸 느꼈고 또 염색을 하다 보니까 두피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정수리 부분이 많이 좀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병원을 가봐서 일단 진단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M자형 탈모가 진행이 됐다 해서 관리를 해야겠다 느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관리를 하셨어요? 대략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풍성한 모발을 자랑하며 탈모는 남의 일이라 여겼던 종진 씨. 하지만 40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모발에 힘이 없어지고 얇아지며 예전보다 많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탈모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먹는 약입니다. 알람까지 맞추시면서 드시는 거예요? 약이요, 다 각각 먹는 복용 방법이 다 틀려요. 시간대별로. 날짜 어떤 거는 매일 하루에 식후 3번 먹는 약도 있고요. 그리고 이틀에 한 번씩만 먹는 약도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도 있습니다. 탈모를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남자는 머리빨이라고 하잖아요. 또 제가 또 직업상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첫인상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이미지를 가꾸는 데 있어서 머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관리 차원에서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탈모 인구 증가와 함께 이를 겪는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탈모와 관련해 다양한 과학적인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제 중년 남성들만의 고민이 아닌 20, 30대 남성부터 최근 여성 탈모도 증가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탈모는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탈모의 유형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은 우리 몸에 있는 안드로겐 호르몬의 한 형태인 DHT라고 하는 호르몬이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낭에 영향을 미쳐 모낭이 점차 작아지고 약해지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면역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으며 급격한 체중 감소나 심한 스트레스도 탈모의 원인이 됩니다. 보통 하루에 정상적으로 100개까지는 빠질 수 있지만 그 이상 빠진다면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후두부 아랫부분 이렇게 잡아보았을 때랑 전두부나 정수리 부위를 잡아보았을 때 볼륨의 차이가 많이 난다면 탈모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예전의 사진과 비교해 헤어라인의 변화가 보이거나 이마 쪽에 점 같은 기준이 될 만한 부위에서 라인의 변화가 보인다면 탈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탈모와 관련해 국내적으로 다양한 과학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탈모 관련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 탈모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탈모 치료는 기본적으로 탈모의 진행을 막는 치료, 그리고 이미 영향을 받아서 약해진 머리카락들을 회복시키는 치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모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남자분들의 경우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먹는 약을 복용하여야 하며 미녹시딜을 같이 도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는 이러한 호르몬 관련된 약을 복용하지 않기 때문에 알파트라디올이라고 하는 약이나 미녹시딜과 같은 바르는 약들을 통해서 진행을 막고 머리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들을 같이 복용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탈모는 전문 병원을 찾아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잘못된 상식 하나. 탈모는 70% 정도가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고 합니다. 유전은 선택적으로 발현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탈모가 한 세대 건너 나타난다는 것은 잘못된 속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탈모는 부계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탈모 유전자는 X염색체에 존재해 모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을 정리하는 종진 씨. 드디어 퇴근인가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도 같고. 그런데 헤어스타일을 수정하나 했더니 무언가를 두피에 바르는 모습인데요. 탈모 관리를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먹는 약도 먹잖아요. 먹는 약도 먹고, 요거는 이제 두피와 모발에 그 영양 성분을 주기는 바르는 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관리가 끝난 거예요? 뭐 바르는 약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해야 두피 관리를 마무리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건 뭐예요? 이건 탈모 샴푸고요. 요거 없이는 제가 머리를 못 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동하는 곳마다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게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고 있고요. 뭐 집무실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뭐 운동하는 곳에도 있습니다. 그럼 그 외에도 좀 관리하시는 게 있으세요? 이거는 뭐 개인의 생활 습관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식습관이라든지 또 숙면을 취해야 된다든지 쉽게 말해서 몸에 건강한 게 두피에도 건강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같은 관리 덕분에 탈모 진행을 막고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종진 씨.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의 한 두피 클리닉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종진님, 일단은 두피 진단부터 해드릴게요. 종진 씨의 두피 건강 상태와 함께 탈모 진행 정도도 확인해 보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옆머리가 많이 빠지시는 경우는 스트레스 때문에 빠지시는 거거든요. M자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있으신데 아마 지금 느끼시기에는 3년 정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3년 이상 되셨을 확률이 더 높으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래 진행된 탈모 상태. 그동안 먹고 바르는 등 탈모 관리에 누구보다 신경 썼던 종진 씨인데요. 그 효과는 어떨까요?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연령대에 비해서 약이라든지 꾸준히 관리를 하신 거에 비해서는 좀 안 좋은 상태이십니다. 생각지 못한 결과에 놀란 종진 씨. 더 이상 악화되는 부분을 막아주고 현재 상태를 유지해 준 거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대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없었다는 거. 효과적인 면은 없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괜찮아요, 종진 씨.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다잖아요. 근데 제가 네. 이게 좀 흰머리가 좀 많은 편인데 흰머리를 좀 덜 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이고, 우리 PD님도 고민할 만하네요. 흰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중에서 뭐 약이라든지 제품으로 없앨 수 있는 게 없으세요. 그래서 흰머리는 가급적이면 이제 스트레스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냥 스트레스 조절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흰머리가 나는 것은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머리카락 색은 피부처럼 멜라닌 색소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머리카락 맨 아랫부분인 모구에서 세포가 분열하면 멜라닌이 공급되고 검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건데요. 최근 미국 하버드대에서 스트레스와 흰머리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 검은 털을 가진 쥐에게 고추 캡사이신보다 1000배 정도 매운 물질을 투여했더니 식염수를 투여한 쥐는 변화가 없었지만 매운 물질을 투여해 스트레스에 노출된 쥐는 털이 하얗게 변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스트레스를 받은 뇌에서는 노르아드레날린이란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과학자들은 이 물질이 멜라닌 줄기세포를 파괴해서 흰머리가 나게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흰머리를 뽑으면 그 자리에 흰머리가 2개 난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건 진짜일까요? 흰머리를 뽑으면은 2가닥이 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흰머리를 뽑으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뭐 자극이 돼서 모낭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견인성 탈모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시면은 흰머리는 이제 짧게 가위로 잘라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모낭에서 자라는 머리카락 수는 정해져 있어서 인위적으로 뽑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보통 머리가 만들어지는 거는 3년 정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3년 정도는 계속 자랍니다. 모낭 하나에서. 그러다가 퇴행기라는 시간을 잠깐 거치고 그다음에 머리가 휴지기로 들어가면서 머리가 빠진 다음에 3개월 정도 쉬는 시간을 가져요. 휴식 기간을 갖고 다시 이제 생장기로 돌아가면서 머리가 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는 주기를 살펴보면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로 나눠 반복되는데 탈모의 경우 머리카락이 자라는 성장기가 짧아지고 휴지기가 길어지면서 자라는 머리카락보다 빠지는 머리카락 개수가 늘면서 탈모가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머리카락 형태가 다른 이유는 뭘까요? 바로 털을 감싸고 있는 모낭의 모양 때문인데요. 모발의 구조를 살펴보면 모낭의 상피세포에서 털이 만들어지고 모근을 통해 털이 자라나게 되는데 이때 모낭이 어떤 모양인지에 따라 자라는 머리카락이 결정되는 겁니다. 상담 후 두피 클리닉을 받는 종진 씨. 이렇게 전문 클리닉을 찾기 어렵다면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탈모이신 분들은 보통 이제 주 1회 정도 방문하셔가지고 관리 받아주시면 좋으시고요. 각질, 비듬, 지루성 두피염 있으신 분들은 주에 1, 2회 정도 오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좀 여기 센터 방문하시기 좀 어려우신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두피도 피부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맞는 두피 전용 샴푸를 써주시고요. 두피에 이제 수분 보충해주거나 영양 보충해줄 수 있는 그런 토닉이랑 앰플을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꼼꼼한 두피 관리를 받고 나니 윤기나는 머릿결이 한층 더 젊어 보이는데요. 동안의 기준은 머리숱이라고 하던데 앞으로 머리숱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동안을 더 유지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젊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머리숱. 그동안 알려진 잘못된 정보 대신 오늘 알려드린 올바른 탈모 관리법 잘 기억하셨다가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원자재 물가가 상승하는 이른바 그린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이야기가 요즘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세계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토대로 각국의 에너지 현황을 살펴보면서 자세한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탄소 중립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이제는 화석 연료 대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 에너지 전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자, 우선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데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이유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국제에너지기구는 작년 10월이었죠. 세계 에너지 전망 2021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자, 이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 부분은 이미 산업화 시대로부터 현재까지 지구 평균 온도를 1.1도 이상 상승시킨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어서 당장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극단적인 날씨 혹은 기후재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가 기후변화 해결의 핵심이 되어야만 한다고 말했죠. 근데 문제는 2050년까지 약 20여 명의 인구가 더 증가하고요. 또 인구 증가와 함께 저소득 국가의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현재의 화석 연료 의존과 에너지 배출 집약적 형태로는 도저히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아주 매우 힘들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글로벌 에너지 경제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코로나19 봉쇄 와중에도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원은 계속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전기차는 새로운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예. 앞으로 새로운 에너지 경제는 더욱 전기화되고 효율적이며 상호 연결되고 깨끗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정책 행동과 기술 혁신 선순환의 산물이고요. 이런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은 비용이 계속 낮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국제에너지기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게 바로 탄소 중립 목표 중 하나인데요. 자,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될 텐데 앞으로 에너지 보급 현황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제 국제에너지기구는 제26차 유엔 당사국 총회 바로 그 전에 각국이 그 약속을 했던 탄소 저감 노력을 기반으로 에너지 사용 및 수급원을 예측을 했었는데요. 예. 2030년까지 연간 태양광 및 풍력 추가량은 500기가와트에 달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전력 부분의 석탄 소비량은 최근에 기록한 최고치보다 2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예. 전기차 판매 빠른 성장과 지속적인 연비 개선은 2025년에 석유 수요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봤습니다. 각국의 약속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2050년까지의 기간 동안 전 세계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0% 정도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 특히 전력 부분에서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화석연료 시대가 저물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자, 그런데 에너지는 우리 사회가 굴러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걸 전환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에너지 전환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일단 뭐 국제에너지기구는 전 세계가 이제 1.5도 상승, 이게 정상궤도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오르게 하려면 2030년까지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및 인프라에 대한 연간 투자가 거의 4조 달러로 급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자본의 흐름을 가속해야 하는데요. 에너지 투자는 민간 개발자와 소비자, 금융업자가 정부가 정한 시장 신호와 정책에 대응해 수행해 나가되 국제개발은행이라든가 대규모 기후금융 등이 보장을 해주면서 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게 해야만 합니다. 예. 다만 이제 2021년에 세계적으로 발생한 극단적인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위험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전기 네트워크의 약 4분의 1이 파괴적인 사이클론의 위험에 직면해 있고요. 해안에 설치된 풍력발전소의 10% 이상이 심각한 해안 홍수에 노출되기가 쉽고요. 담수 냉각 화력발전소의 3분의 1이 물 스트레스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기온 상승으로 스마트 그리드와 열 발전소의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국제에너지기구는 재난 발생 후에 에너지 시스템의 복원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자 현재 국가별로 지금 이제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대규모 설비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설비를 증설하는 과정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일단 뭐 국제에너지기구는 이제 연례 재생에너지 보고서에서 그 7신호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제작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의 비용이 상승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신재생 전력 용량 추가는 290기가와트로 종전 최고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네. 그리고 2026년까지 전 지구 신재생 가능 전력 용량은 2020년 수준에서 60% 이상 증가를 하면서 현재 화석 연료와 핵을 합친 총 세계 전력 용량에 해당하는 4,800기가와트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2026년까지 전 세계 전력 용량 증가의 거의 95%가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될 것이며 이 중 태양광 발전이 절반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예.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기간 동안 추가된 신재생 에너지 가능 용량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보다 5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26차 당사국 총회 강력한 지지 또 보다 야심찬 청정 에너지 목표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자, 작년에 기록적인 신재생 에너지 증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가별 상황도 전해주시죠.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목표보다 2030년 현재 목표 2030년 기준으로 해서 4년 정도 더 빠른 2026년에 가면은 총 풍력 및 태양광 용량의 1,200기가와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네. 인도 같은 경우는 2015년에서 2020년 대비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신규 설치 규모가 2배로 늘어나면서 성장률로는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았고요. 네. 유럽과 미국에서의 배치도 지난 5년 동안 비해 상당히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 4개 국가의 시장은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 용량 확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태양광 발전이 2021년 용량 추가가 17% 증가하면서 거의 160기가와트는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신재생 전력 성장의 최강자이고요. 예. 2021년의 육상 풍력은 2015년에서 2020년 기간보다 평균 거의 4분의 1 정도 더 증가를 했는데요. 총 해상 풍력 용량은 2026년까지 3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자, 또 지난해에 태양광 발전 시설에 필요한 그 원료의 가격이 급등한 일이 있었잖아요.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그린 인플레이션 현상을 고민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그렇죠. 이 보고서는 이제 현재 그 상품 가격이라든가 혹은 이제 운송 가격 등이 굉장히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기록적인 성장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2022년 말까지,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죠.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할 경우 풍력 투자 비용이 2015년 수준으로 내려가거나 태양광 발전 비용 절감 효과도 3년 만에 사라지지 않을까 하고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신재생 에너지의 대부분을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고 있지만 바이오 연료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일단 밝히고 있는데요. 네. 2021년 전 세계 바이오 연료 수요는 2019년 수준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에 감소해서 반등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는 2026년까지 급증할 것이고요. 아시아는 신규 생산의 거의 30%를 차지할 것이며 인도는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에탄올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일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에너지량이 한 7% 정도입니다. 예. 아직은 매우 적은 편이죠. 그렇네요. 자, 이제 그러나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2050년에 신재생 에너지의 에너지 비율을 7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한 만큼 뭐 지금부터라도 신재생 에너지 확충에 대한 설비는 물론 다양한 인프라까지 매칭되는 이런 제도 또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7%에서 70% 이상으로 가려면 아주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비용과 부작용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기후 위기를 몸소 느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는 정책으로 불편함이 생겨도 감수할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9.2%는 기후 위기를 체감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88.5%는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도입되는 정책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의 방법으로는 전기차와 수소차로 교체하겠다는 응답이 74.4%로 가장 많았고 채식을 하겠다고 답한 응답자와 자전거로 출퇴근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도 50%를 넘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같이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한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일반적인 교대 주기인 2분보다 1분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남대병원 연구팀은 30여 명의 참가자에게 무게 1kg이 넘는 전동식 호흡 보호구를 착용하게 한 뒤 마네킹을 사용해 흉부 압박의 질을 측정해봤습니다. 그 결과 2분 CPR 시행 후 2분 휴식을 2번 반복한 그룹에서의 압박 깊이는 51mm, 1분씩 교대한 그룹에서의 압박 깊이는 52.8mm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수소가스의 누출을 빠르게 감지하는 센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디지스트와 연세대 공동연구팀은 기존 팔라듐 금속 기반 센서의 한계를 보완해 수소 누출을 빠르고 정확하게 감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수소가스가 누출되면 센서의 팔라듐 금속이 팽창하면서 미세한 틈새인 나노갭을 메우고
이로 인해 전기가 흐르며 누출을 탐지하는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발사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우주 전개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웹 망원경은 현재 시각 3일 태양빛을 차단하는 5겹의 차광막 가운데 가장 바깥에 있는 막을 팽팽하게 잡아당겨 고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작업은 5시간 만에 완료됐으며 나머지 차광막을 모두 팽팽하게 고정해 완벽한 형태를 갖추는 데는 이틀 정도가 더 걸릴 예정입니다. 정부가 확진자 수에 이어 위중증 환자 수도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전반적인 방역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텐데요.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 수 있도록 힘을 더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